오늘부터 국어 비문학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에는 화작 파트, 언매 파트,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가 있죠. 그 중에서도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아마 비문학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각 학년마다 나왔던 기출문제 분석 영상들을 차근차근 올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비문학 자체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론적인 얘기를 오늘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어 비문학을 읽을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총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4가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국어 비문학으로 고민하는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제가 국어 때문에 정말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다가 역대 수능 만점자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수능 만점자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주제를 찾으세요. 이 얼마나 도움 안 되는 당연한 말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TV에서 말하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만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국어를 잘하게 된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저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국가 주관으로 한날 한시에 같이 보는 시험이에요.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그리고 아주 잘 다듬어진 글만 출제해야 돼요. 즉, 그냥 막 쓴 글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없는 글은 없어요.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들은 그 주제를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모든 문장이 주제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응집성 있는 글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주제를 파악하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필자가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주제는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게 비문학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문장 하나하나가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거든요. 정보량이 많은 글이 나와도, 원리가 복잡한 글이 나와도, 아, 모든 문장이 주제 하나로 뭉쳐지는구나를 느끼는 순간 비문학은 꽤나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 흐름입니다. 모든 글에는 주제가 있다고 했죠. 그 주제에 대해 문장을 마구잡이로 던져주는 질문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시험에 나온 글은 아주 잘 쓴 글들이라 했잖아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흐름에 따라 글이 써져 있을 거예요.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건 지문을 장악하며 읽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들 글의 구조를 파악해라 하는 부분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글의 구조 그 자체를 혈안이 돼서 찾기보단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필자가 이런 흐름으로 글을 써나가고 있구나, 이해하면서 글을 지배하자 이 말이죠.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와장창 제시해놓고 뒷부분 가서 자, 이제 필요한 지식 다 알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 할게 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쓰는 방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기계장치, 경제현상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글에 구현되는 흐름들은 나올 때마다 제각각 다른 모습을 항상 취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글이 어떻게 진행되는구나를 머릿속 한켠으로 생각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글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글에 나오는 문장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이해를 안 하고 문장을 그저 읽기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글을 읽다가 어려운 문장이 나오거나 조금 복잡한 원리를 설명하면 아, 뭐 대충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순간이 바로 독해를 망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물론 써준 것 이상으로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글을 이해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써준 만큼만 이해하면 돼요. 하지만 분명 해당 문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이해도는 넘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생각해야 하는 건 앞뒤를 연결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 읽었던 문장, 뒤에 읽었던 문장 따로따로 생각해버리면 내용 이해도 잘 안 되면서 정보가 너무 많아져 버리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을 주제를 위해 응집성 있게 쓰였다는 걸 인지하고 앞뒤 연결해가면서 복잡한 원리 나오면 필요에 따라 그림을 그려도 좋고 글씨를 써봐도 좋으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이해해 나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로 자주 출제하는 표현들이나 출제 원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글을 읽다 보면 반드시 문제화시키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반복적인 기출 분석을 하면서 아, 주로 이런 표현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글을 읽을 때 이런 표현들은 좀 표시해가면서 읽어야겠구나 정도의 느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잘 숙지가 되면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건 문제 내겠네, 이건 눈길 한 번 더 줘야겠네, 이건 보기 문제 나오겠네 하는 것들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읽은 대로 문제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면 진정 국어 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같이 글 읽으면서 파악하기로 해요. 지금까지 제가 국어 비문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문학을 뭔가 공식에 짜맞추듯이 읽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4가지를 비문학을 정복하는 절대 원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비문학은 유연하게 읽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어나가다가 중간에 필자의 관심사가 바뀔 수도 있고, 가운데 다른 소재의 글이 잠깐 꼈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글의 유형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공식 짜맞추듯이 읽지 말고 저 네 가지를 염두하면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뭐랄까 슬슬슬슬 읽어 나가야 됩니다. 쫓기면서 읽지 말고요. 이해되셨나요? 앞으로 같이 글을 읽을 텐데 그 영상들을 보기 전에 자주 이 영상 찾아와서 보면서 기초를 다시 잡고 참고하세요. 그럼 공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은 기출분석 영상들을 볼 때 중간중간 찾아와서 계속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디 포스트잇에 써서 주기적으로 보세요. 공부하면서 계속 참고하세요. 여러분들이 제 기출분석 영상들을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느끼셨으면 좋겠는 점은 이 사람 어떤 소재의 글이 나오든 정보량이 얼마나 많든 경제지문이든 인문지문이든 과학지문이든 간에 다 똑같이 일관되게 읽어나가네? 이렇게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꼭 명심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